나는 절대 경기도권은 못 빠져라는 분들이 있어요. 또 심리적으로 한번 벗어나면 서울로 다시 못 돌아온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울에서 그런데 아파트를 살 수는 없는 거죠. 이분들이 빌라 시장으로 갈 겁니다. 매도 타임, 매도를 갖다 내가 원할 때 바로 매도 안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기간을 갖다가 길게는 1년 이상으로도 잡고 지금 이제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다세대 또 연립주택 같은 빌라 쪽으로 실수요자들이 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런 부분들 좀 실감하고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사람들이 상당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시기가 그쵸. 있었어요. 네네네네. 이게 무엇이냐면은 빌라는 사면 안 된다. 빌라는 절대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이 편견에 그쵸. 갇혀진 그런 건데 것들 많이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사실은 기자님께 제가 역으로 3, 4년 전에 강북의 주택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3, 4년 전만 해도 강북은 주택 사는 거 아니야. 네. 여기는 안 올라. 아, 자, 이게 사람들의 편견인데 이 편견이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네네. 강북의 주택을 사면 안 된다는 편견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상 지난 참여정부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요. 지난 참여정부의 2005년, 6년, 2006년에 급등이 나타났었고요. 2007년에 폭등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2006년의 급등 같은 경우는 무슨 급등이냐? 바로 강남을 위주로 한 상승이었습니다. 네네. 강남 주도의 상승이었고요. 이 당시에 버블세븐 주도의 상승이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2007년도부터 상승이 좀 약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007년도의 상승은 강북이 상승을 주도했거든요. 2007년도에는 강남은 오히려 좀 잠잠한 듯 약상승을 갖다 보여갔는데 강북 그리고 의정부, 남양주 그동안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던 지역들이 급등을 나타내는데 이 급등폭이 3, 4개월 사이에 2배 가까이 폭등하는 사례를 만들어내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한 2억 하던 주택이 갑자기 4억으로 폭등하고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매수가 사실은 폭등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투자자 물량들이 좀 많이 개입이 됐었어요. 저가의 시장으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 투자자 물량들이 너무 급격하게 개입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전세 가능 물량이 폭증을 한 겁니다. 전세가는 안 올랐어요. 그러면서 전세가는 안 오르고 매매가만 그러면서 전세가율이 30%대의 시장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갑자기 매매가는 2배가 올랐는데 전세가는 별로 안 올르다 보니까 30%. 전세가율이 30%대의 시장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뒤로 2008년도 바로 헬리오시티 입주 전후로 해서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강북하고 서울 외곽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파주도 마찬가지고 일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가격이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어요. 지속적으로 하락해가면서 이 분위기가 2015년, 16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야 강북은 절대 안 올라. 집값 오르는 지역 아니야. 그리고 임대차 물량도 풍부하니까 전세 살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있었다. 네네. 전세 물량 풍부하고 굳이 집을 안 사도 되고 전세가율 30%니 뭐하러 집을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네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주택의 총체적 부족 임대 가능 물량 부족 그러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형국이 나타나면서 강북의 상승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빌라도 동일한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사실 빌라 같은 경우는 2007년, 8년 이후로 계속 상승했어요. 네. 연립빌라는 2009년, 10년까지도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나면 빌라가 상승한다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도저히 살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빌라 시장으로 가는 거죠. 네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마침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도에 당선되시면서 이 당시 뉴타운 문제가 상당히 불거지고 있던 시점이에요. 네. 야, 뉴타운 개발해봤자 이거 돈 안 돼. 그리고 오히려 난 손해봤어. 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뉴타운 해제에 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네, 엄청 불었죠. 예, 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그 당시 뉴타운만 건드리셨으면 모르겠는데 뉴타운만이 아니라 재개발 예정구역까지 같이 밀어버리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이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그리고 주택 재건축 지역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당시까지만 해도
지분 쪼개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쵸. 이 네. 이전에 이 이전 정권에서 이 지분 쪼개기를 하지 못하도록 착공 허가 건축 허가 착공 제한 구역을 갖다가 만들어서 걸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택인데도 마음대로 여길 갖다가 부시고 뭐 단독 주택이었는데 부시고 여길 연립 빌라를 짓겠다 그런 행위 자체가 금지되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2011년도에 그 일몰제를 통해서 뉴타운 및 재개발 주택 재건축 지역을 갖다가 많이 다 힘들죠. 해제시키시면서 일시적으로 그 물량들이 풀려버리게 되는 거죠. 단독 주택 내 마음대로 개발할 수가 없었는데 개발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빌라 업자들이 난립하기 시작합니다. 단독주택 매수해가지고 부수고 여기다 연립빌라 일시적으로 연립빌라 공급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까지는 빌라 시장이 괜찮았는데 12년부터 좀 약간 좀 하반기부터 좀 힘들어지더니 13, 14년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봉착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약간 각박해지는 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면 사람들이 좀 약간 각박해지고 비정상적인 행태를 갖다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2014년도에 빌라 사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사회적 부각됐고 오래 가신 분들은 2015년까지도 2014년, 2015년도에 빌라 관련돼 가지고 전세 사기도 발생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빌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인식이 팽배해지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다시 동일하게 주택 아파트 매매 가격은 폭등했고 이젠 빌라가 상승해가는 추세죠. 자, 그러면은 다시 빌라도 폭락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은 안타깝게도 빌라 시장이 그때 그 당시와는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일몰제를 통해서 갑자기 연립 빌라를 갖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단독 다가구가 지금 많이 부각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단독 다가구도 현 정부 전과 후로 2배 넘게 상승했거든요. 단독을 갖다 부실 수 있는 주택도 그 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립빌라가 서울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연립빌라 같은 경우도 과거처럼 폭락, 하락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지금도 아직 빌라 같은 경우는 좀 시각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도 좀 그 임대 사기, 전세 사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스터디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준공 한 5, 6년 차 이상 된 빌라들을 갖다가 살펴보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빌라라는 것을 우리가 빌라를 동일 빌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빌라는 천차만별입니다. 표준화된 가격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빌라 같은 경우도 지하 주차장이 갖춰져 있고 주차 대수를 세대당 한 대 이상씩 확보한 빌라도 있습니다. 반면 주차를 할 수 없는 빌라도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빌라라는 걸 갖다 표준화시키긴 힘들지만 이러한 빌라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가격이란 걸 갖다가 좀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가격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빌라는 아파트보다는 발품을 2~3배 이상 파셔야 돼요. 더 많이 보셔야 되고요. 다양한 빌라의 조건들마다 상품을 비교해 보실 정도로 많이 빌라는 발품을 파셔야 되는 상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빌라를 갖다 보신다면은 많은 발품을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 마련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빌라가 과거랑은 좀 컨디션이 많이 달라지긴 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제 빌라를 이제 들어갈 때는 좋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이제 내가 나올 때 안 팔리거나 뭐 이렇게 가격이 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빌라가 제일 먼저 떨어진다.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워낙 많이 돌다 보니까 빌라 매수를 우려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빌라 수요는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청약 시스템의 문제에서 발생돼요. 자, 지금 15억 전세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로서 청약 가점을 높게 받죠. 2억짜리 빌라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주택자라고 청약 가점 인정을 못 받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0억 전세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보호받아야 되니까 너는 청약 가점 줄게. 2억짜리 주택, 2억, 3억짜리 빌라 가지고 있는 사람 유주택자잖아. 넌 청약 가점 뭐 없어. 신혼부부들이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의 청약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왜곡 현상이고요. 사실상 이게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빌라부터 시작해서 나는 나중에는 아파트도 살 수 있어. 그런 단계적인 부분을 갖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일액천금. 왜냐 지금 청약 당첨되면은 10억 그렇죠. 버는 거 아닙니까? 로또죠, 로또. 예. 순간 예. 10억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분명 대한민국의 청약 시스템은 개편돼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이러한 부분들이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빌라에 대해서도 너무 상대적인 박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되는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건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네. 다만 지금 빌라라는 부분이 시장이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부분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입장에서 고려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빌라라는 거는 매도를 갖다 내가 원할 때 바로 매도 안 될 수가 있다.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기간을 갖다가 길게는 1년 이상으로도 잡고 그렇게 전략을 1년이나. 장기적으로 잡고 가신다면은 빌라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신축 빌라를 또 웬만하면 사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신축 빌라가 바로 네,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신축 빌라 그 아파트와 빌라를 갖다가 가장 구분 지을 수가 있는 게 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건축 허가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죠. 네네. 사업계획 승인할 때 이 아파트의 컨디션에 대해서 일일이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 허가 도면이란 걸 만들어짐에 있어서 이 건축 허가 도면을 갖다가 지자체로부터 올리고 지자체에서는 여기는 뭐가 잘못됐고 여기는 뭐가 잘못됐고 여기는 뭐 좀 더 뭐 보완을 하고 통경축을 만들고 아니면은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들어갑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뭐 착공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감리가 또 이걸 갖다 설계도서대로 하는지 일일이 감시를 하죠. 그리고 준공이 되고 나서 또 준공 승인 절차라는 걸 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라는 거는 품질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 기관으로 의한 품질 보증입니다. 하지만 빌라는 어떻나요? 빌라는 그냥 착공 승인 받고 나서 뭐 설계 도면 검토도 별로 없습니다. 착공 승인 받고 준공만 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빌라를 만들어 놓고 이 빌라 업자가 과연 여기 단열을 갖다가 올바르게 다 단열 시공 마감했고 그리고 창틀의 외풍을 갖다 막을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을 썼고 그리고 뭐 그 온돌마루를 사용함에 있어서 열선 간격은 촘촘하게 해서 따뜻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어려운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신축 빌라 들어갔는데 와 겉에는 너무 외관이 화려해요. 외관은 너무 화려하고 뭐 시스템 창호 붙인 것처럼 보이고 거기다 월패드까지 붙여가지고 방마다 에어컨도 있더라고요. 예, 와 이건 정말 끝내준다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수압이 안 나오고 그리고 또한 뭐 그 난방을 해도 열선을 너무 띄엄띄엄 깔아놔가지고 따뜻해지지가 않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빌라에 대해서 내가 스터디가 충분하지 않다면은 5년차 이상 된 빌라들을 왜냐면은 그런 빌라들은 이미 내가 속아샀어? 너무 못 살겠어. 수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빌라라는 거죠. 검증도 되고 이제 컨디션이 그렇죠. 맞춰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할 때 수도를 갖다 반드시 한번 정도 틀어보고 외풍 단열이 잘 돼 있는지 이러한 부분은 빌라 같은 경우는 특히 겨울철에 매수하는 게 좋아요. 겨울철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게 잘 안 되는 집들은 전열기구가 방마다 다 있어요. 거실에도 전열기구가 있고 전기.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빌라는 그래서 겨울에 매수하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팁도 있다는 거 함께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창 뜨거운 빌라 시장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뭐 한마디 더 붙여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에서 전세 서울 특히 서울에서 전세 사시는 분들 최소 전세가 4억에서 5억 수준에서 움직일 겁니다. 이 물량들이 경기도권으로 빠지든
나는 절대 경기도권을 못 빠져라는 분들이 있어요. 또 심리적으로 한번 벗어나면 서울로 다시 그쵸. 못 돌아온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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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 압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울에서 그런데 아파트를 살 수는 없는 거죠. 이분들이 빌라 시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가 양호한 빌라, 뭐 지하에 주차장도 있고 특히 뭐 브랜드 빌라들도 있어요. 네네네. 브랜드 빌라들 같은 경우 그건 좀 오래된 빌라들 그런 경우는 좀 양호할 수 있고요. 주택 가격 상승도 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빌라는 강남, 서초 얘네만 올라. 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 시장이 그렇지 않죠. 전 지역으로 같이 네네. 상승 추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 전 지역으로 지금 상승 추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거주 여건이 양호한 빌라에 대해서는 내년도도 상승을 갖다 좀 주도해 갈 가능성이 있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